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찬반 진영 논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의 지식인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진보가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 조국 사태가 진보의 분열까지 초래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오늘 정경심 톡톡 시간에는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들의 성대모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뤄지면서 네. 개인의 특성과 또 어떤 주장,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친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설전을 좀 벌이고 있는 것은 이상하게 좀 보인다,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두 사람 다 사실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이렇게 통하는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차기 대권 주자로 자꾸 거론이 되면서 더욱더 화제를 낳고 있고 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예. 그 또 진중권 전 동양대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논객으로 널리 알려졌고 지명도가 상당히 높죠. 또 신뢰도도 비교적 높은 편인데, 두 사람이 최근에 이제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입장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제 논란까지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진보 진영의 어떤 그 분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시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그러니까 학력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표면상은 이것 때문에 좀 촉발이 된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성해 이제 총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시민 좀 이사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정국에서 그 와중에 전화 통화를 이제 했다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그냥 내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취재차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오히려 회유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최근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양대 교수 직도 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그 딸 표창장 위조 관련 논란에서 그냥 위조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너무 공격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지방대 교수직도 내가 그냥 던진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 말을 하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또 반격을 했죠.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의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신상에 대한 문제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약간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했어요.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좀 이 논리적 사고력에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10년 전과 비교해서 이거 좀 감퇴인지 여부를 좀 진단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진 전 교수를 또 공격을 하면서 약간 최근에는 좀 감정 다툼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 두 사람의 글이라든지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보게 되면 논리적 사고력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 아닌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같은 진영에 있으니까 예의를 지켰으나 이 정도 되면 막 가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설전이 더 세지겠죠?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진 교수의 그 논리적 사고력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비판, 그 이후에 진중권 전 교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다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유시민 이사장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 아니냐. 60 넘으셨죠? 이런 표현을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가 4살 정도 더 어리죠. 그리고 아직도 50대고. 그래서 이제 빗대어 표현을 이제 한 거고. 또 이게 사실은 공교롭게도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뇌가 이제 많이 이제 감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그 나이 정도 되면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2004년도로 네, 기억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런데 본인은 지금 결국은 그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는 중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에 좀 가 있고 예. 또 뭐 알릴레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 또 유력 대권 주자로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걸 빗대서 진중권 전 교수가 또 반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발언에 대해서 좀 그 논란이 좀 컸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억이 좀 제가 잘 안 나서 그러는데. 2004년 당시에 그때 이미 논란이 많이 됐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도 상당히 젊을 때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45살.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너무 그 바른 얘기를 잘 하는데 그 이른바 너무 네 가지가 없이 한다. 예. 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 비판이 많이 일기도 했었고 이제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이제 젊을 때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본인도 정작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되고 보니 진전 교수로부터 이렇게 또 역공을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뭐 지식인들도 다양한 그 생각과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죠. 네. 오히려 또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진정 교수는 색깔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 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진 교수가 유시민 이사장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진보 능객이었죠. 지금 뭐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씨, 딴지일보 김어준 총재, 이 김 총재, 김어준 씨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음모론을 생산해서 팔고 있는 그 대기업이 두 개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이 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알릴레오고 또 다른 하나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약간 좀 일종의 그 판타지를 이렇게 유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들을 약간 좀 마비시키는 약간 동화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그러니까 어른용 성인용 디즈니랜드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약간은 좀 그 대중들을 좀 기만하는 그런 이제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다. 조국 정국하에서 조국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조국 뭐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도 결국은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유발된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비판을 좀 했죠. 예. 여기에 공정 작가까지 또 가세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참전인데 아까 우리 저기 토파보기에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행간을 잘 보지 않으면은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글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 작가는 어떻게 가세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정 작가는 처음에는 진중권 전 교수를 비판을 했죠. 학교에서 이제 사퇴한 부분을 이제 놓고 이건 뭐 감동도 없고 뭐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이제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알릴레오의 김어준 씨가 이제 출연을 해서 서로 이제 그 조국 정국 관련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검찰이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이렇게 좀 이제 조국 전 교수를 이제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김어준 씨가 하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맞장구를 치면서 뭐 아직 이제 뭐 그런 단계는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에서 뭐 웃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태도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태도가. 그러니까 공정 작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검찰이 과도하게 지금 조국 전 장관 그 일가에 대해서 터리를 좀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진보 진영에 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불행했던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웃을거리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도 비판하고 유시민도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나 김어준에 비해서는 좀 순진한 경우다. 공정 작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문 프레임을 그대로 믿고 있고 그것을 일종의 자기 확신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과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거는 결국은 뭐 차기 정권 재창출 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내지는 본인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종의 대기업으로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공정 작가는 그런 배경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순진한 마음에 순수한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거 역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공정 작가는 진 교수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불쾌할까요? 일단은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국 정국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치 검찰이 벌인 일로 지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보고 있고 특히 친문 진영에서는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 작가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을 지금 과도하게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서 엮어서 지금 이제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그건 결국은 검찰이 자기들 살아남기 위해서 하기 위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책략 아니냐 그렇게 보는 이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쪽이죠.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여름에 촛불 서초동에서 있었던 촛불 검찰개혁 촉구 촛불 집회 때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초상을 같이 그려서 손피켓으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과거 이제 친노 쪽, 친문 쪽,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금도 공 작가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도 특히 이제 친문계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좀 진보성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편이죠. 자, 그 친문은 대부분 과거 친노로부터 그 친문으로 이렇게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 노무현 전 그 정부가 그 후반으로 가면서 진보 진영 내에서 분열상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히 힘들었고 사실은 진보 정권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완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약간 아픈 경험이 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불행한 일로 잃기도 했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특히 뭐 검찰 개혁 이런 것들 노무현 정부 때 완수하지 못한 거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안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차기 정권도 가능하면 우리 쪽에서 재창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 전 장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사실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조국 전 장관이었던 것이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지키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논리적인 그 연관성 하에 있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그 잘못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예를 들어 뭐 진중권 전 교수라든가 또 그 참여연대에 있던 김경률 전 회계사 전 이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보 정권을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리에 연루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눈 감아야 하느냐? 이건 반드시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서도 진보 진영 내에서 약간 분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길게 보면 진보 진영 내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86 운동권 세대 또는 이제 뭐 친노 친문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좀 기득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의 기득권을 이제 없애면서 새로운 진보 세력이 태동하는 예.
그런 그 어떤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재밌는 테마 같습니다. 그 연구를 좀 해볼 만한 그런 테마 같은데, 우리 저기 이 박사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고 내일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이 없고 이제 새해에 뵐 텐데요. 저희 시간이 없어서 새해 인사는 새해에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하는 정경유튜브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